빨리 이제 최근 핵심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2차 재난지원금 검토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한 전전주 전쯤에 제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좀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교수님께서는 6월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 재난지원금을 그 당시부터 일찍부터 언급하셨던 이유가, 그 당시 지금 수혜 같은 게 없었고, 그렇죠. 코로나19 재확산이 예상되지도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러면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지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인데, 제가 사실은 올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화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아마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는데, 음력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방송에 제가 그 당시 화요일인가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 1월 이제 21일인가 22일경이에요.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 당시에 추경 편성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회자가 1월 달인데 벌써 추경을 해야 되냐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을 이해를 하면은 대비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제 이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이 이축될 수밖에 없고, 활동이 이축되게 되면 경제라는 것도 생태계예요. 이제 경제의 연결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그만큼 이축되게 되고, 소비가 이축되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보게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이 타격을 보게 되면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해주는 기업도 타격을 보게 되고, 연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충격은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보다도 더 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가지고, 조속히 해야 된다는 차원 속에서 당시에 이제 그 화두를 제가 던졌었거든요. 처음으로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월, 5월, 6월 달에, 4월, 5월 달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충격을 일찍이 맞은 대신에, 소위 그러니까 유럽 국가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들은 4월, 5월 달에 막 본격화됐었어요. 그래서 그 직격탄을 우리가 이제 수출로 맞았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당시에,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지 않았으면은 상당히 우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수출 타격 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건 내수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수에 이제 결국 뭐냐면은 주축은 이제 가계 소비일 수밖에 없는데, 가계가 소비가 돼야지만 기업도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계 소비가 지금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1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편성하기를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 재난지원금 효과가 5월 달, 6월 달 한 초중순까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순부터 소멸되는 걸 제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은 잠깐 껐는데, 근데 이제 그게 꺼지게 되면 다시 아직 수출이 회복될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뭐냐면 2차가 좀 필요하다. 여름철을 대비해가지고 2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추석쯤에 한 3차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적표를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1분기에서 2분기를 넘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성적을 방어했던 것이 민간 소비였었어요. 민간 소비가 1분기에 마이너스로 하다가 플러스로 반전이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여전히 마이너스였었어요. 민간 소비도요. 가계 소비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끄는 정도이지 충분치는 않다 이렇게 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소진되고 나면은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위축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투입을 했더라면은 2분기에 우리가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대비해서 마이너스 2.9%였는데 그게 거의 0%로 마이너스를 막을 수 있는 저거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막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할 때 우려하는 것이 이제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은 GDP분의 국가부채 비중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GDP가 줄어들게 되면요. 국가부채가 절대적으로 안 증가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증가해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소위 재정을 투입을 해서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책이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6월 달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가면서 수출의 감소폭이 조금씩 낮이다 보니까는 그걸 가지고 좀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방심을 했던 거예요. 좀 이제 안 해도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현장을 제가 볼 땐 좀 이제 충분히 파악을 못한 어쨌든 간에 판단이었었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굉장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미 6월달 중순부터 굉장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제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가 이제 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냐면, 지역을 다니고, 저희 지역구 지역을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장 대표 경선을 위해서 지방을 다녀보면요. 아니, 이게 진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다가오니까, 이게 지급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하든 간에, 조금 예전보다 좀 좁히든 액수를 좀 낮추든, 이거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돼서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많은 다른 후보님들도 다 그걸 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괜찮아졌는데. 근데 박주민 의원님이요.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볼 때는요. 국민들 그러니까 뭐 지지층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판단하고 거의 선을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요. 정치인들 중에서 여의도 정치인들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굉장히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는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데 사실 박주민 의원님이 제가 파악한 여론으로는 가장 그래도 일반 국민들의 같이 호흡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하셨던 거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사실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전체적인 어떤 동향의 흐름을 보고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아마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도 않을 거고, 내수로 좀 버텨야 되는데 아마 그 내수를 진작시키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도 6월 달이면 이미 소진이 돼버릴 것이다.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측이나 이제 경제계에서는 수출 감소폭이 좀 둔화되는 것을 보고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사실 현재도 지금 우리가 주요하게 수출 대상국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안 좋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마이너스 9.5%, 일본이 마이너스 9.9%,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자릿수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995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소득이요, GDP가요. 그래,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사실 끔찍한 지금 상황인 겁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땐 너무 좀 이제 안이한 측면이 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 더군다나 재정은 굉장히 건전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까지 지금 우리가 재정을 투입한 규모를 보게 되면요. 제가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달러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414억 달러 정도 투입한 거예요. 414억 달러요? 근데 옆에 나라는 일본이 얼마 투입했냐면 2조 달러요. 2조 달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배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3조 달러요. 3조 달러. 그 지금 더 투입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좀 조만간에 어쨌든 간에 5차가 또 이제 집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은 700배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적게 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건전할 뿐만 아니라 올해 투입한 규모도 그러니까는 너무 적은 규모를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투입에도 굉장히 경제 성과가 좋은 이유는요. 선방을 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에요. 그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재부 관료들이 정책을 잘해서가 아니라 방역 성공의 결과예요. K 방역의 결과입니다.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이 방역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자발적 참가를 해주고 이 결과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오늘도 보게 되면은 정은경 그 본부장께서 주말에 그러니까 좀 집에 가거나 머물러 달라 그러니까는
오늘 뭐 집콕 이런 릴레이도 막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맞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지혜롭고 굉장히 위대한 저는 시민들이에요. 위대한 시민들인데 이분들의 사실 이분들의 이 결과인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여기 방역 당국의 헌신적인 어쨌든 간에 이 노력들 이게 이제 맞물려서 나온 것이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그러니까 특별해가지고 이게 나온 결과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투여했고 예. 그 결과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었다. 예. 그런데도 이제 경제적인 성과가 나왔던 거는 돈을 뭐 더 투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뭐 투입하는 게 뭐 불필요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방역을 굉장히 저희 시민 정신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게 좀 덜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거고 예. 어려움이 더 계속되고 그러면 더 힘들어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재정 건전성 좋고 지금까지 투입했던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하자라고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이제 2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2차. 1차 때 재난지원금이 14조 3천억 원이었었죠. 14조에 3천억 원. 예. 중앙정부에서 한 12조 2천억 원 투입하고 지방에서 한 2조 정도 더 더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해가지고요. 예. 근데 14조 3천억 원인데 14조 3천억을 투입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국가부채 비율을 계산해 봤어요. 예상하는 비율을. 예. 한 0.3% 안팎뿐이 안 증가해요. 한 번 더 줘도요, 지금요. 네. 0.3%라면은 우리가 이제 43.5%인데 네. 지난번에 3차 추경하고 나서 홍남기 부총리께서 발표한 게 43.5%였었어요. 네. 국가부채 비중이요. 네. 0.3%면 43.8% 정도로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지금 그러니까는 긍정적인 효과 나오게 되면 한 0.2%포인트뿐이 안 올라가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투입은요. 지금 경제 정책은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얼어붙고 지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게 지금 투입이 돼야지만이 이왕 투입할 건 빨리 투입해야지만 효과도 좀 극대화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번 정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이게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만약에 우려된다면은 네. 재정 건전성을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우려하시냐면 사실은요. 네. 되게 고소득자들이 그런 우려하는 소리를 많이 내요. 세금 많이 걷을까봐?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국가 재정이 나빠지게 되면은 국가 재정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냐면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들이 그 부담을 지기 싫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선별적인 복지를 굉장히 주장하는 이유가 고소득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SNS에다가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우려된다면은 상위 1%, 네. 개인 소득자 기준으로 상위 1%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총 소득의 한 2% 정도를 세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걷자. 네? 걷어서 그걸 좀 그러니까 재정에 도움을 주자. 그렇게 뭐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줄 필요가 없다면 제가 상위 1%로 이렇게 국한시킨 이유는 뭐냐면요. 2분기 가계 동향이 발표됐는데 네. 그 끔찍한 게요. 전체 소득은 다 증가했죠. 네. 증가했는데 모든 계층의 소득은 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증가 요인이 정부 이전 소득이 재난지원금 때문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재난지원금을 빼고선 계산해 보니까 다들 줄어들었어요. 상위 10%도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네. 재난지원금 효과를 빼게 되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러니까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위 10%조차도.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한 상위 1%. 지난 우리가 IF 이후에요. 소득이 주로 그러니까 많이 크게 증가한 사람들이 상위 1%에 네. 주도했어요. 네. 그래서 상위 1%가 그동안에 소득 증가의 혜택도 집중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상위 1%는 이번에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격도 안 받으시고 네. 심지어는 그 증가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상위 1%가 그러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좀 하는 모습으로서 좀 그들한테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걷더라도 재정 건전성이 그렇게 걱정된다면은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다 주는 방식이 나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은 이왕 할 거면 다 하자.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몇몇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주대 일부만 주자가 아니라 다 주자. 예. 예. 그거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인 게요. 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때 한 번 우리가 소동을 겪었던 문제였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부자한테 왜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이런 얘기 많았었죠. 나왔죠. 예. 근데 그게요. 과거에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계기가 됐었던 무상급식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무상급식도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은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 아들한테 왜 공짜 밥을 줘야 되냐. 그런 얘기 많이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공짜 밥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래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세금으로 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더 많이 내요?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럼 고소득자가 그러니까는 이 재난지원금이 됐던 무상급식이든 간에 공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세금을 냈으니까. 예,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좀 이 부자들한테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소득을 주는 문제가 아닌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계속 당시 1차 때도 이제 그러니까는 내부에서 이 선별적으로 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논리가 뭐였냐면은 의료 보험료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 이게 분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작년도예요. 의료보험료는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분기 가계소득을 보니까는 전 계층이 다 감소했더라 이거예요. 감소했는데 그만큼 이게 지금 충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소득층은 그러니까 충격을 안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 계층이 다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의 기준화를 가지고 지금 적용을 하게 되면은 불만자들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어려운데 하는 불만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그러니까는 정책을 시행하고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 굉장히 이 불만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재정을 그러니까 좀 보강하고 싶으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상위 1%만 하다가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전체한테 주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능한 빨리 이거 집행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말자.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전 소득을 뺀 나머지 어떤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위도 사실은 타격을 받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자. 근데 이제 상위 1%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상위 1% 되게 싫어하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재정을 걱정한다 할 때 재정을 걱정하는 방법은 재정을 건전하게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적게 쓰든지 많이 걷거나 아니면 그리고 세금을 걷든지 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 속에서 돈을 안 쓰면은요, 그게 현명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은 자영업자는 혼자만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감염 효과, 전염 효과가 나타나요. 기업들도 붕괴되죠. 중소기업들이 붕괴되죠. 그렇죠. 중소기업 붕괴되게 되면 금융기관들도 타격받아요. 맞습니다. 자금 회수 못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가 없어져요. 기업에 이제 고용돼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지요.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좀비화돼 버립니다. 잘못하면요. 방치하면요. 그래서 그거를 막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전염 효과라는 것은 경제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고소득자들조차도 거기에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공동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막아야 되는 문제이고 그 속에서 재정이 만약에 걱정되면 저는 이제 재정이 건전하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세금을 안 걷어도요. 근데 재정을 걱정된다면 그럼 누가 더 그걸 부담을 져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타격을 안 받은 사람, 상대적으로 세금을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내는 게 그게 상식 아니냐 이거죠. 최근에 그래서 사회 연대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위 이제 말씀하신 대로 1%나 2%에게 적정한 세금을 좀 걷고 그걸 재원에까지 포함시켜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자라는 이야기인데 교수님도 사실은 이제 그런 비슷한 방향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저기 어느 분이 최백은 박주민은 세금 얼마나 내고 있나. 그런데 내라는 건 다 내고 있어요, 저는. 저도 세금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저 애국자입니다. 내라는 건 다 내고 있고요. 다원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하지 않고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은 경제는 이제 생태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흐름을 멈추면 안 된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흐름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빨리 해서 이제 끊이지 않도록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말씀하셨고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선별할 시간도 없고 선별하는데 들일 비용 없다. 선별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에게 다 지원할 필요가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가계 소득의 동향을 보니 상위 10%조차도 이미 타격을 받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